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월 24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설 연휴의 마지막 날 여러분들 기분 좋게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주말에 아들의 수영 경기를 보러 갔다가 이탈리아에서 온 다른 학부모랑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국의 음력설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음력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부러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제 1월 1일 하루만 뉴이어를 셀리브레이션 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1년에 2번씩이나 뉴이어가 있으니까 기분이 좋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설이 2번 있죠. 그래서 1월 1일 날 우리가 거창한 계획을 많이 세웠을 텐데 조금 이제 무뎌질 때가 됐잖아요. 하지만 다시 이번 설을 맞이해서 새로운 기분으로 2023년 우리가 계획했던 많은 계획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계획 중에 하나가 몸무게를 5kg 빼는 게 목표였는데요. 제가 한 2, 3주 동안 감기에 걸려가지고 기침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절제하면서 살았더니 1kg가 이미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에 생각을 해봤는데 아예 이번 기회에 6kg로 좀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1kg는 이제 감기에 걸려서 덤으로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2023년 5kg를 추가적으로 좀 감량해서 카메라 앞에 좀 잘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월 24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It's sunny, no 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 어제 미국 증시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2% 이상 상승하면서 시장의 상승세를 이어나갔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주식들의 주가가 어제 많이 올라가면서 시장의 상승세에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제가 소개드렸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반도체 망고 주식들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투자 기관이 생각할 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반도체 기업들을 묶어서 망고라는 약자를 주어준 건데요. 여기 등장하는 기업들이 이제 망고 주식에 속하는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어제 주가의 상승률을 보시면 AMD는 9.22%나 단 하루 만에 치고 올라갔고요. 마벨 테크놀로지 8.28%, 엔비디아가 7.59%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도 온 세미컨덕터가 6.85%, 그리고 글로벌 파운더리도 3.91% 올라갔는데요. 자, 이렇게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관련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읽어볼 기사에는 AMD, 퀄컴, 시게이트가 나오는데요. 자, 이 주식들에 대해서 바클레이가 평가를 업그레이드 해줬다라는 반가운 내용입니다. 자, AMD, 퀄컴 그리고 시게이트의 주가가 어제 올라갔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바클레이라는 투자기관에서 이 삼총사에 대한 평가를 업그레이드 해줬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더 떨어졌으면, 조금 더 저렴한 수준까지 떨어졌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라고 바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underestimate 했다. 그래서 좀 과소평가했다는 거죠. 어떤 부분을 과소평가했냐면 지금 너무나 많은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드 머니라 그러죠. 지금 투자 자금이, 대기 자금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반도체 주식을 살려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작년 10월 달에 찍었던 최저점을 다시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이 바클레이의 의견입니다.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블레인 커티스입니다. 자, 블레인 커티스의 성적표를 좀 봐야겠죠. 자, 팁 랭스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전체 8,291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무려 63위에 랭크되어 있는 굉장한 전문가입니다.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애널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석세스 레이트이 63%나 됩니다. 따라서 주식 10개를 추천하면 그 중에 적어도 6개 이상은 맞아 떨어지고요. 지난 1년 동안 수익률이 무려 20.6%에 달하는 최고의 전문가의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읽어봐
봐야겠죠. 자, 커티스라는 애널리스트는 또한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캐피탈 익스펜디처. 캐피탈 익스펜디처는 우리가 보통 카펙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는 자금을 얘기하는데요. 자, 올해 상반기까지는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에 자금을 투여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만큼 이제 매크로 상황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미국 그리고 중국 위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에 투자를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바로 제너러티브 AI라고 나와 있죠. 자, 제너러티브라는 것은요, 생성하다, 새롭게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AI 중에서 새로운 정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런 AI를 우리가 제너러티브 AI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챗 GPT입니다. 여러분, 챗 GPT에서 GPT가 뭐의 약자냐면요, 제너러티브 프리 트레이닝의 약자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구글 같은 데 가서 검색을 하면 똑같은 정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챗 GPT에 가서 우리가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면요, 계속해서 다른 답변, 다른 정보가 제시가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AI를 제너러티브 AI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커티스라는 애널리스트가 보기에는요, 마벨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도 앞으로 그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제너러티브 AI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다라고 강추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 기사에서 제너러티브 AI, 생성 AI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나왔는데요. 자, 때 맞춰서 챗GPT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관련된 파트너십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부터 이제 챗GPT를 만드는 기업 오픈 AI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무성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확정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 이유는 이번에 테크 자이언트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했는데요. 멀티 이어, 앞으로 이제 수년간 멀티 빌리언 달러니까요, 수백억 달러의 투자 자금을 챗 GPT를 만드는 기업 오픈 AI에 투자하겠다라고 공식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자, 공식적인 성명서 내용을 함께 읽어보면요. 자, 우리는 이번에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이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 공통적인 앰비션, 야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야망은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첨단 AI 리서치 툴을 만들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데모크라타이즈 AI가 나오는데요. 데모크라타이즈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민주화 운동을 데모라고 부르잖아요. 자, 이 데모가 바로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데모크라타이즈는 민주화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민주화한다는 얘기는 AI에 그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따라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AI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 두 기업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멋진 메시지를 전달해 준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체어맨이자 CEO인 사티아 나델라고요. 자, 이번 파트너십의 다음 단계에서는 디벨로퍼들, 그러니까 개발자죠. 자, 그리고 모든 산업에 걸쳐서 많은 기업들이 액세스를 가지게 될 것이다.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애저와 연결되어 있는 세계 최고의 AI 인프라에 접근을 해서요, 그들이 원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끔 우리가 앞으로 도와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야망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AI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구현할 것이다. 이렇게 좀 뜻깊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두 기업의 파트너십이 결성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중에서 웨드부시 시큐리티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즈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가 지금 굉장히 공격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요. 인공지능 경쟁 레이스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앞으로 굉장히 좀 커다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분야인데 거기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날 AI 레이스에서 나델라가 이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다른 빅테크 기업에 비해서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투자는 AI라는 지역에 커다란 한 획을 기운 굉장히 뜻깊은 투자 발표였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아주 오랫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쪽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해온 그런 기업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애저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긴 했지만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동안 굉장히 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AI 쪽에 떠오르는 강자로 군림을 하면서 앞으로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와의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결성하면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 인공지능 그러면 최고의 기업으로 평가됐던 구글이요. 지금은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전달해드린 것처럼 무려 12,000명의 직원을 해고한다라는 좋지 않은 뉴스가 있었잖아요. 자, 거기에 업데이트 소식이 전해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이 발표했다. 그래서 구글의 25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며칠 후에 이번에 경영진이 그들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잘라야 했는지, 직원을 해고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기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타운홀이 이번에 개최가 된 것 같은데요. 타운홀이라는 것은 이제 경영진과 직원들이 모두 만나서 미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직원의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타운홀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죠. 자, 구글의 CEO인 순다 피차이가 이번에 타운홀 미팅을 주도를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먼저 CEO인 순다 피차이는요, 그들의 직원들한테 간곡한 부탁을 했다. 자, 어떤 부탁을 했냐면 제발 계속해서 열심히 일해달라. 자, 왜냐면 구글은 지금 인공지능 쪽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엄청난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경영 환경이 조성이 됐다는 거죠. 많은 기업들이 경쟁자로 대두가 되면서 지금 구글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발 계속해서 열심히 일해달라라는 부탁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나는 이해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누가 해고가 될지 정확하게 명시된 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공포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좀 좋은 친구들과 동료들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슬픈 상황일 것이다. 따라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위로의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이번에 결정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었다. 자, 그래서 어떠한 변명을 해주고 있냐면요. 자, 피차이가 얘기할 때 2021년은요. 기업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를 보였던 한 해였다. 자, 왜냐면 레비뉴의 성장이요 무려 41%였거든요. 자, 이렇게 매출이 41%나 단 1년 만에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많이 뽑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이러한 성장 추세가 한동안 지속될 거라는 가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트렌드가 계속될 수만 있었다면 그때 결정이 맞는 결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면 그러한 트렌드가 계속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한 거잖아요. 따라서 당분간 구글의 비즈니스가 이러한 좋은 성장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최고 경영자가 이야기해줬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구글에는 3만 명이 넘는 매니저들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 굉장히 많은 수의 직원을 해고하는 이유는요. 구글이라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피차이는 또한 이번에 이규제큐티브 최고 경영진의 컴펜세이션 혜택도 많이 줄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많은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들이 올해 들어서 이 연간 보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보너스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최고 경영진도 마찬가지로 고통 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구글이라는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뉴스는요, 구글이라는 기업의 비즈니스가 둔화되고 있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서 구글의 생산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는 각종 메가테크 기업이 번갈아서 등장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아마존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아마존이 운영하고 있는 화물 수송 서비스 아마존 에어에 관련된 업데이트인데요.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이 이번에 런칭을 했다.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에어 카고 서비스, 화물 수송 서비스죠. 아마존 에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디비전인데요. 자, 이번에 어디에서 런칭이 됐냐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 런칭을 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물론 이제 인도 시장에서 아마존 에어 서비스를 런칭하는 이유는 배송 서비스의 신속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에 에어 카고 서비스가 런칭이 되면서 이커머스 자이언트 기업인 아마존은요, 이 인도라는 굉장히 커다란 나라에서 배송 서비스의 컨트롤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 경쟁사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배송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존의 화물 수송 서비스, 즉
즉 아마존 에어는요 2016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런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35개의 공항을 넘나들면서 운영할 정도로 많은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커다란 나라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투데이, 이틀 만에 배송 서비스가 완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영국에서는요 아마존은 원데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더를 하면 내일 바로 도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국은 워낙 커다란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만에 배송 서비스가 완료될 수 있는 것은 아마존 에어의 덕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아마존 카고 서비스는 유럽 쪽에 2020년에 진출을 했고요. 이번에 인도는 사실 아마존에 있어서 세 번째로 커다란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유럽 다음으로 세 번째로 커다란 시장에 아마존 에어가 등장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 인도 지역에서 아마존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에도 인도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기업의 이름은 아마존에서 애플로 바뀌었고요. 애플이 인도에서의 확장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그 키포인트를 좀 살펴보시면요. 자, 애플이 계속해서 스케일업 할 것이다. 그들의 생산량을 증대시킬 거라고 얘기하고요. 인도에서의 생산량을 증대시킬 거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의 소스가 재밌는데요. 트레이드 미니스터, 즉 무역부 장관이 직접 얘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유시 고얄이고요. 자, 월요일날 있었던 컨퍼런스 회담에서 고얄 장관이 얘기하기를 지금 현재 애플의 생산량 중에 5%에서 7% 정도만 인도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물량을 25%까지 확장할 계획을 애플이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생산 시설을 밖으로 옮기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러한 노력이 앞으로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임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애플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에도 애플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도이치뱅크라는 투자기관에서 애플의 2023년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자, 조금 있으면 이제 어닝 결과가 발표되기 바로 직전인데 이렇게 어닝 결과에 대한 전망을 하향 조정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애널리스트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요. 시드니 호 그리고 로스 세이모어입니다. 자, 시드니 호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8,291명의 월가 전문가 중에 141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석세스 레이시 60%, 그리고 지난 1년간 수익률이 20%를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은 로스 세이모인데요. 로스 세이모는 더 좋습니다. 8,291명 중에 무려 24위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고요. 석세스 레이시 74%에 이르고 에버리지 리턴 역시 22%로 육박하는 굉장히 좋은 성적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고의 전문가 2명이 지금 현재 2023년 소비자들의 지출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애플의 EPS가 기존의 전망은 6.50이었는데요. 6.50에서 이번에 6.30으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서 목표 주가 역시 원래 $170를 주고 있었는데 160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23년 애플의 전망을 하향 조정한 이유가 이거 설명되어 있는데요. 일단 좋은 점도 있습니다. 현재 중국 쪽에 코비드 바이러스의 제한이 풀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던 원자재의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악재가 남아있다는 거죠. 일단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한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자, 세 번째는요. 환율의 영향에서 아직까지 자유롭지 못하고요. 마지막으로 공급망 붕괴 현상이 아직까지 제대로 회복되기는 어렵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애플이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두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메타 플랫폼즈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번에 메타 플랫폼즈가 MB와의 파트너십을 확장한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전달되고 있고요. 자, 메타 플랫폼즈가 확장한다.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딜, 파트너십이 있는데요. NBA 그리고 WNBA는 이제 여자 NBA죠. 이 두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이번에 확장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구동하고 있는 가상현실에 무려 50개가 넘어가는 새로운 바스켓볼 게임을 추가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있고요. 자, 메타 퀘스트는요, NBA의 공식적인 가상현실 헤드셋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추가되는 게임들은요, 메타 호라이즌 월드를 통해서도 제공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메타 호라이즌 월드는 메타버스죠. 메타버스에서도 이 게임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메타에서는 아바타 스토어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팬들이 이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팀의 유니폼을 자기의 아바타에 입힐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유니폼을 입힌 자기의 아바타를 메타 퀘스트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친구들과 지인들한테 자랑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상현실의 강자가 되기 위해서 메타 플랫폼즈는 조금씩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월 24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까지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연휴 끝나고 바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긍정적인 마음, 즐거운 마음 자세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